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왔지만 반응이 좋았던 것은 항상 체포와 구속과 같은 신병과 관련된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에서 철저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그나마 가장 유리할지 시간을 들여서 보실 만한 영상을 짧은 시간 동안 구현해 볼 테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라는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포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조사를 마치고 미체포 상태에서 특정한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날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을 주무시고 왔다라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라는 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 내가 왜 구속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자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조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는 체포된 분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된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중 긴급 체포 당하는 분, 또는 집 앞에서 긴급 체포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의 공범으로 이미 다른 공범에 대한 조사가 끝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체포되는 경우 등 실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영장 체포,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되어 있는 분들이 구속영장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 준비가 굉장히 급박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아닌 다음에야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는 사실 이미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은 준비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다르죠. 주어진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심사일까지 대략 3일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고 이게 골든타임인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보면 먼저 체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서 변호인 접견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해서 실질심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체포를 당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아쉽지만 돈 들어가는 일이지만 변호인을 부르셔야 됩니다. 나라가 선임해주는 국선 변호인이 절차상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또 믿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되는 국선 변호사님이 여러분을 접견하는 시간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심사 시간 15분 전에 서야 보러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영장 방어라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라는 존재는 영장
청구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유일한 창구이자 방패가 됩니다. 특히 그 체포된 이후 영장 청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조사를 한 번 더 하는데,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 온 다음에 진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는 그냥 덜커덕 혼자 먼저 임해 놓으신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안 좋게 보이는 조서도 없어요. 최악의 조서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다면은 유치장에서 변호인을 접견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편이고요. 당신의 편이고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최적의 변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하자.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머릿속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데,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서 저 사람이 비록 내 변호사지만 내 변호사조차 내가 무죄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진정 우러나와서 나를 변호하게 하려면 저 사람도 내가 무죄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알려주셔야 될 것들 중에 일부를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그 믿음을 사는 것까지는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숨기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판사와 검사라는 존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그 부분을 찌르고 나올 때 우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의뢰인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고, 영장 방어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기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5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부인하는 사건조차도 20분이나 30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실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를 열 몇 시간씩 하는 경우는 전직 대통령 정도 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이때 판사가 궁금해하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금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도망갈 것인가, 그 다음에 풀어주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돌아다닐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장에는 이러이렇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판사가 묻는다면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형사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도주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 가정사회적 기반을 던지고 어디로 떠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시는 곳은 어디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어디 해서 몇 년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는 직장은 어디 다니고 있으며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집 주소조차 못 대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만 거기 되어 있지 실제는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런 식의 불필요한 의문을 만들게 되고 역시 영장 발부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합니다. 뭐 저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동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부디 일상으로 돌아가 제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태도입니다. 나는 가정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고 수사와 형사 절차에 협조할 의지가 충분하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영장에 도장 찍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구속 요건에 대해서는 선임된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시면 되니까요. 비록 체포된 상황에서 경황이었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상황 자체를 이성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체포 피의자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면 변호사였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